안녕하세요. 김영찬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역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충북일보 기획마케팅부 김만수 차장입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제천, 시민과 소통하는 이군규 제천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역 경제를 위해 항상 힘쓰시고 계십니다. 송강호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충북인의 팀은 충북일보 성원규 충북일보 대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충청북도 도의원 윤홍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강현상 충청북도 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김콘집 제천시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최상기 제천시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기 제천시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충북인의 신문 충북일보 성원규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충북일보가 제천시의 현안 과제를 주제로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충북일보에 주신 이군규 시장님, 또 송명준 의회 의장님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충북일보는 지난해부터 도내 각 지역의 시장 군수님들이 추진하시는 현안 과제를 선정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천시가 정해주신 토론회 테마도 아주 시적절한 테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좋은 대안이 제시되고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군규 제천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천시장 이군규입니다. 우선 올해 한 해는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출발한 한 해였었는데
이 가보년이들 그렇듯이 정말 경천동 지역 일들이 많은 다사다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넘기면서 정말 그동안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송구영신하시는 그런 깊은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락철 이 철도는 우리 제천 지역의 오래된 도시 발전의 장애 요인이기도 했고, 또 한때는 우리 제천이 대한민국에서 교통의 중심지요, 산업 물류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높일 수 있었던 유익한 또 철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도시가 발전하고 확장되어 가면서 도시의 균형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이 장락철 철도를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송광호 의원께서 당시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확정해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제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에 이와 같이 충북일보에서 귀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점이 시적절하고 무엇보다 뜻깊다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락철 2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송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성원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박수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 충북일보 회장님이 성원규 회장님이세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 그 LG그룹의 그 회장님을 보필하면서 LG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가는데 아주 주요한 일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충청북도에 오셔서 우리 충북일보를 맡아서 충북의 올바른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큰 영향을 하고 계시죠. 우리 성현우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게 박수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천은 과거 태백권의 관문으로서 1970년대까지는 우리 유통과 철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동인구만 해도 그때의 인구로서 30만 명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경제인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국토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명성이 높았죠. 그러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석탄 산업이 쇠락하고 시멘트 산업이 위기로 겪는 과정에서 인구가 점점 줄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교동, 장락, 신백, 부하, 고명동 등 동남부 지역이 그간 철도로 인해서 개발과 통행에 큰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9월에 우리 송광호 의원의 결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정책적인 예산과 의지를 끌어들여서 제천 쌍용간 복선철도가 준공 개통되고 그 이후에 제천 도심을 감싸고 관통하고 있었던 노선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되고 또한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던 과선교까지도 철거가 완료되는 등 이제 동부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하나하나 그 장애를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제야말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태양광 시설을 이 철도 이전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는 일부 보도와 그런 철도시설관리공단 차원의 계획이 있어서 당시 제가 국무총리 표창을 도서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돼서 광주에 그때 내려가 있었던 상황인데 송광호 의원께서 긴급히 전화를 해서 쌍방간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걸 무산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선 철도 이전 부지를 단순하게 이전 부지라는 측면으로 개발하거나 혹은 매매를 하거나 또 달리 활용하는 것은 우리 지역 발전에 적절하게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오늘 송광호 의원께서 국회에서 굉장히 바쁘신 일정인데도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일에 우리가 뜻을 같이 모아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그러한 불효불급한 혹은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는 시설을 막아내는데 우리 윤홍창 도의원님과 또 강현삼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들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막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즉시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 충청북도 철도 본부장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이 폐철도 부지에 대한 사용 문제는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제천시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진행하도록 할 것을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토론하고 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 미래의 비전을 함께 그려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태호 세명대학교 교수님과 우리 또 송재석 교수님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지원실장이신 우리 이경기 박사님 그리고 충청대학교의 손세훈 교수님과 우리 시청의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개발의 전문가인 안재준 과장님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가장 핵심 지역인 우리 신백동 지역의 통장협의 회장인 강성원 회장께서 열띤 토론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의 결과가 우리 제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정말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자리가 될 것을 저는 믿어하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가졌던 아픈 추억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을 기점으로 혹은 일주일 후에 맞이할 을미년 새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멋진 새날을 열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긴급 강도회를 통해서 한 가지를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농민 대표들과도 유선상을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충청도에서 구제역 파동이 점점 이렇게 번지고 또 경계 수위가 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뭐 지금 위험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해맞이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은 올해는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오후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이것이 뭐 새해를 맞는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FTA를 통해서 농축농가라든지 농민들이나 도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재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전격적으로 이걸 취소하고 오히려 가족 단위로 새해를 맞이하는 오손도손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값지고 그것이 시민시장 시대인 민선 묻기에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송강호 의원님이나 양도 의원님, 시의원님들 모두 다 공감해 주셔서 이 문제는 우리 시민 모두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면 박수로 동의해 주십시오. 네, 오늘 충북일보에서 주최해 주시는 이런 좋은 토론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큰 전환점이 생기길 바라면서 이 전환점에 역시 견인차로서 우리들의 큰 일을 송강호 의원님 중심으로 함께 협력해서 잘 풀어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강호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권태호 교수님의 구절 표현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지정 토론회 및 종합 토론회 하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자리에 착석해 앉아주시면 대놓고 가지. 도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시장하고 또 아주 약간 수시받은 도로를 자유롭게 해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청건한 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내일부터 되기 때문에 어떻게 토론에 앞서 아까 내리님께서 또 미처 소개를 못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 제천시의 김호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정남동 철도 이설에 따른 동부지역 발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패널을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하고 해주셨죠. 세명대학교 권태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셨습니다.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지역공동체 및 도시 재생 특성화 사업단장이십니다. 송재석 나오셨습니다. 초청대학교 손세원 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천시청 지역개발 안대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발전연구원 이경기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신대통 통장협의회 강성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송재석 사회로 진행으로 지금부터 정남동 철도 이설에 따른 동부지역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재석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민구 시장님이 이 토론회에 대한 개요, 또 목적,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철도 부지가 복선화가 됐는데 그에 따른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것을 송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남쪽 신백동 이런 남영동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왔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하는 토론회가 어느 결정적인 그 안을 설정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아젠다 형성의 그 장으로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거나 하는 그런 민감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하게 나온 토론 의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정도의 그 토론회 정도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마 그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깊은 거는 좋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이해 다툼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일단은 권태호 교수님이 도시 기본계획 속에 철도 부지가 이제 새롭게 나타났고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감안해야 되니까 새로운 것을 도시재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컴팩트 시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철도가 기존 지역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신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천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그 의견을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태호 교수님께서.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시에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을 담당하셨고 그쪽이 전문가시고 또 오랫동안 이것을 직접 계획도 하시고 실천도 하셨던 안대정 과장님을 모시고 좀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 발표 시간은 8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주시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분은 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간략하게 핵심만 찝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대정 과장님으로부터 과장님의 의견은 시의 의견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안이 도출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한번 좀 구체적인 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정 과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천시의 지역개발과장 안대중입니다. 제천 동부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제천의 그 동부지역은 고암천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보통 말하는데 행정구역은 신배, 도학동, 장락동 등 8개 법정동으로 구성되는 도농통합형 지역으로 면적이 약 38km평방미터이고 인구는 5,500세대, 약 14,000명으로 제천시에 약 1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시설로는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가 1개소 있고 학교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가 3개소, 중학교가 1개소, 고등학교가 2개소, 특수학교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고 금융기관이 2개소, 운수업체가 6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이 지역으로 간 국도 5호선, 지방도 522호선, 남부 우회 외곽도로, 태백선과 중앙선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구성 요소인 인간, 시설, 토지의 상호관계에 조화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인간의 도시생활에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바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천의 그 동부지역, 특히 신백동 지역은 도심과 인접해 일정 구역이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기개발되어 있고 미개발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주된 용도 지역이고 이타 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나대지와 임야이가 주로 있고 그리고 하천이 어우러져 있어 그동안 늘 개발 압력이 높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도심과 동부지역을 관통하던 태백선 철도 2설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완료되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지역을 개발 구성하여 개발 완료되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준비와 법적인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개발에 관련된 사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그보다 더 이전에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계획한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백선의 그 예방시설 사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략 2000년 전부터이지만 실질적으로다가는 그 이전인 1990년대부터 근 10년간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태백선 철도 예방기술로
이어지는 개발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신백동 지역을 도심 생활권에 포함하여 복합 형태로 전환하는 계획이 우리 시의 그 장기 종합 계획이며 법정 계획인 제천 도시기본일상 시가와 예정 용지에 이 지역을 반영하여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천의 그 동부권 개발의 기본 방향은 완성되었다고 또는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제천시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현재 수립 중인 도시 재정비 계획에 기존 도시권과 연계한 큰 틀의 교통망을 반영하여 개발 환경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동부권 개발을 가시화하여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개발 요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동부적 그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은 결국 법률과 제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 시행자, 특히 그 공기업 등을 유치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부권을 복합 형태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충청북도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개발 사업을 승인할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에 부합될 경우에만 사업을 승인하게 되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 여부, 다른 하나는 인구와 비교한 개발 시기와 규모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그 중앙정부에서는 변화된 그 지역 여건, 주민 기대와 별개로 제천의 인구에 대비하여 추가적 복합 형태 개발을 지금 해야 하는가? 아니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 현재 6,500만 제곱미터, 약 197만 평, 인구 1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현재는 인구가 14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추가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는 합리적인 그 답변을 제시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동부권을 일시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 신청 및 승인 등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때로는 그 주민과 함께 대학이 그 제천에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동부권 개발과 전혀 다른 별개의 것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하게 지속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동영교 가성교 철거, 고함 재해 이연지구 정비 사업, 장애인 체육관 건립, 또 다른 지역에 대비하여 부족했던 가로망 구축 계획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기대했던 것만큼 개발에 비하여는 작은 것이겠지만은 그 또한 큰 틀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대규모 개발에 최선 저해가 없도록 하는 데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성 사업, 이를테면 어디 한 군데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대규모 사업 개발을 구상할 때 그 도로가 필요 없거나 더 나아가 저해가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백선 그 부지 또한 어떠한 개발을 하기보다는 시에서 매입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장래 그 대규모 개발에 대비하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들께서 시 고충과 고민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성부지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추후 대규모 사업계획 및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심지어 악영향으로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거의 사례와 경험으로 보면 반드시 좋은 측면으로 다가올지는 의미 듭니다. 또 하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 방식에 대한 관한사항입니다. 예전에는 땅을 주거적으로 풀어놓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발하는 방법이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적으로 건축후 기반 시설인 도로 등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결국 토지 가격만 상승시키고 실제 집을 짓거나 개발하는 것은 드물며 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도 모르는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등 순기능은 거의 없고 역기능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에 대한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단순하게 주거적으로 풀어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규모 사업 개발은 강제 택지 개발과 같은 방법과 절차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변경된 정부의 개발 방침입니다. 즉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완료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비로소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대규모 개발 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그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일치적 개발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다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동부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와 어떤 방법으로 이뤄낼지는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공화 용지에 대하여는 기존 도심 생활권과 신백리의 기존 개발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장락동 타반 등과 비도시 지역의 기존 마을에 대해서는 자연 취락 지구 지정 등을 통하여 개발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성스럽게 끊임없이 대규모 개발을 준비하고 그와 병행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기반 시설들을 기개발지와 연계되게 하나하나 설치해 나가면서 보다 더 좋은 개발 전략들을 도출하는 것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동부권 개발이 성사되고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무자로서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로서 제천 TO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이번 기회가 굉장히 큰 절호의 기회이긴 하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 재정 자립도라든가 아니면 인구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서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에서 거의 다 이렇게 고려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패널로 넘어가서요. 손세원 충청대학교 부총장님을 모시는데 손세원 교수님은 충북도 도시계획위원이시면서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충북도 도시계획위원이시면서 또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틀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의견을 좀 듣고 우리 시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충청대학교 손세원입니다. 이렇게 제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현장에 제가 직접 와서 제 소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입니다. 평상시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에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오늘 이 얘기가 제가 청주에서 함께 풀어갔던 그 이전적지라고 하는 근대산업유산의 이전적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뭐 이런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30만 평 정도가 된다 합니다. 물론 이제 띠 형태로 길게 늘어지긴 했지만 규모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개발 사업이 가능한 규모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용지 배분이 불가능하다.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6만의 주거용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인구는 14만이기 때문에 주거용지를 더 늘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불가능하고 또 여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지적이 돼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감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인구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민간 자본들이 즉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악순환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다행히 이 지역이 일찌감치부터 도시기본계획에 시가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 대부분 우리 권태우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 현실적인 또 새롭게 대단히 개발을 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재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시적절하고요. 재생이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청주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올 4월 달에 처음으로 재생 선도지역 지원에 신청을 해서 뭐 철도 부지는 아니지만 연초대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선도지역 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2개 지역이 돼서 가장 많은 액수 500억을 지원받는 사업에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 물론 이제 철도 부지냐 연초대도청 부지냐 옛날에 사용했던 것과 달리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는 이 차이는 있지만 많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도 있고 올해 그 청주시를 포함한 선도지역의 경제기반형은 부산시와 청주시가 됐고요. 나머지 11개 지구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근생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11개가 100억 정도씩을 지원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좀 급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심초사해서 고심을 해서 안을 만들어내면 내년 12월 달에 다시 전국에 약 30개 지구가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100억, 200억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농림부의 읍면동 종합정비사업 같은 사업들, 그리고 중기청의 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역발전위원회의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조 관련 조성 공모사업, 이런 것들에서 각 부처에서 약 200여 개가 넘게 재생이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엄청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면 물론 이 재생에는 아까 권태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시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이 지역의 미래를 판단하고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어차피 대단히 사업이 어렵다면 그건 좀 후순위로 좀 밀어놓고 조금조그맣게 이렇게 재생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권태우 교수님께서 군대 여러 사례를 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의 결정이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 맞다. 어떤 과장님이나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이런 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도로, 산책로, 태양광시설, 레일바이크 이렇게 해서 28분의 설문을 조사한 걸 봤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설문조사한 정도의 단계가 아직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요. 정말 제천 14만 시민들이 고민하고 마지막 이 제천에 활용가치가 있는 시가지의 동쪽에 있는 시가지 부분을 어떻게 제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활용할 것인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사업을 해서 상업지역을 만들고 주거지역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이제 차선책으로 조금조그맣게 공원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내용이 요새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내년부터는 2016년부터는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어서 이런 도시에 대한 어떤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고민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트렌드가 재생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제가 몇 번째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 스스로가 미래의 제천을 만들어가는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된다. 판단과 결정과 시행을 모두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을 앞으로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부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슨 행정 기반이 먼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구축이 돼야 되고요. 행정협의체나 먼저 조례들이 재생이면 재생 아니면 폐부지 활용에 대한 어떤 정책과 관련된 조례들이 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도시대학이라든가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대학이라든가 주민대학이라든가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고민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이 동부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긴 안목으로 많은 고민 후에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손세현 교수님은 이제 토지 이용하고 도시 재생하고 연계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청주시의 사례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 선도지역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선례와 또 경험을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제천도 사실은 뭐 신청을 했다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100억 또는 200억 정도의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건 주민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주민 스스로 이렇게 지역을 운영해가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좀 강조를 두셨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 행정과 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점의 터닝 포인트에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민 대표라고는 말씀하기 좀 어렵죠. 어쨌든 주민을 이렇게 대표해서 나오신 분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성원 님인데요. 신백동 통장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일단 이런저런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집해서 갖고 나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성원 회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백동 통장협의회장 강성원입니다. 저희 신백동은 5,249세대에 13,59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학교가 7개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2, 특수학교가 하나, 사회복지시설 4개소가 자리 잡고 6개 법정동으로 구성된 도농 통합동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신백동은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 의병활동의 본거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박약제, 석조열의 일상 등이 위치해 있고 또 5호선, 지방도 522호선, 북도 대체 우회도로 중앙선과 태백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태백선이 우리 지역을 가로막고 과선교가 설치되면서 신백동 지역은 지역 개발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어 제천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백동 주민들은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폐철도 부지와 주변의 토지를 레인 및 임자 입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을 통해서 휴식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 및 동북권 지역 개발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두학동, 권영동 주민은 태백선이 마을 중심으로 지나감에 따라 새로운 피해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상 차원에서라도 피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두학동에서는 두학초등학교가 1946년 개교 이래 근간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까지만 해도 재학생 수가 900에서 한 1000여 명이나 되던 학교가 이제는 약 한 4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에 분경하도 못한 이런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학동
지역의 토지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묶인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현재 제천시 동지역 중 가장 낙후된 농촌 지역이 되었습니다. 부학지역 주민 모두는 한결같이 하루빨리 도시개혁을 재정비하여 택지개발 등을 통하여 주거지역으로서 완성되어 부학초등학교가 활성화되고 부학동, 동영동이 하나 되는 지역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낙후 지역은 사실 어떻게 이제 개발시키느냐는 게 오늘의 주제이고 초점이고 그렇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철도 부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휴식 공간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또는 지금 두학동에 생산관리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금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완화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견을 뭐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데 관심을 두고 개발하려는 그런 것을 시청에서 좀 이렇게 반영하는 방안을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충북도의 개발 정책을 거의 담당하고 계시는 총괄하고 계시는 이경기 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경기 박사님은 현재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지원실장님으로 계시고요. 또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박사님. 예, 방금 소개받은 충북발전연구원의 이경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항상 이게 손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권태호 교수님께서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풀어나가는 방법은 도시 재생으로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우리 여기 그 지역민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장락철도 이설에 따른 그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의 틀을 제시를 갖다가 아주 또 상세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손세원 도총장님께서 정말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면서 아주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짧게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안대중 과장님, 또 우리 또 신백동의 우리 대표님,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틀을 좀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권태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여기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앞으로의 장락종의 계획의 방향은 철도가 이제 동쪽으로 이전하면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14.3km라고 하는 이 선이 쳐지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시 안쪽으로 들어왔던 철도가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는 굉장히 큰 부지가, 그러니까 도시를 가로지르고 단절했던 그 철도가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도시 기본 계획하고 아까 말씀해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도시 관리 계획과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이 복합적으로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만은 제천시에서도 아마 100억 정도면은 근린 재생형일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기반형은 국비가 250억, 지방비가 250억 해서 500억의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청주 구연체조주청 부지는 그것을 땄습니다. 그리고 제천이 이제 이걸 하는데 반드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은 추진해 나가면서 이 근린 재생형 도심 재생 사업으로 바로 이 이 지구를 반드시 4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심시가지형으로 갈 때는 150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반형으로 갈 때는 10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만.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추진을 해서 정말로 재원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그 국비를 따서 일단은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하면서 이 장락동 이 철도 부지를 마중물 사업으로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올릴 때 마중물을 넣어야지만 이게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에 공포가 됐죠. 그래서 제천시도 굉장히 빠르게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시 차원에서 제가 만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안대중 과장님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정하면서 지금 충주하고 청주는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제천시 차원에서 도시 재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도시 재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에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올려서 계획을 갖다가 반영하는 주민 참여에 의한 그런 협치 체계를 갖다가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동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도 나와 계셨습니다만은 그 조직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조직들을 구축을 갖다가 통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재생의 선도 지역으로 사업이 지정이 되면은 총괄 조정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이제 전문가 되시는 대학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전체 주민하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들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담당을 하는 그 총괄 코디네이터 이것도 빨리 시 차원에서 이게 구축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제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철도 부지가 이설되면서 요 공간적인 구조를 보니까 실제로 여기 신백동에서 장락동으로 해서 이제 고양동 쭉 올라가는 지역을 보니까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철도가 이설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이 이제 이쪽으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다시 비도시 지역이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규모가 이게 14.3km면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그 덩어리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요. 이 지역을 아마 시가와 예정용지가 제가 어디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이 폐철도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또는 걷어내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시계획 지역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걷어나고 비도시 지역에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물론 우리 권 교수님이 얘기하신 수요 기반형으로 해서 정말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지용의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지용의 보상들이 다른 그 쭉 지역을 보면 상주도 그렇고 폐철도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유행하는 것이 자전거 바이크 뭐 이런 건데 저는 여기 사업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제천의 특색을 살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화라든가 사회라든가 또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고유한 잠재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힐링이라든가 또는 한방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천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바이크 한다고 해갖고 전부 다 바이크를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총괄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은 아까 송광호 의원님께서 LH공사에서 이제 내년쯤이면 오겠다. 또 그리고 저쪽도 이제 지금 그걸 250km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고속화를 하겠다. 그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청량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원주로 해서 이쪽 제천으로 와갖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충북선 오송에서부터 충북선을 갖다 고속화하는 그와 같은 연구를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에서부터 이쪽 천안으로 해서 청주공항으로 해서 충주로 해서 제천으로 해서 원주로 해서 이쪽 청량리까지 가는 큰 그림의 그런 어떤 광역 순환 철도망 계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잠재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이 지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 기본계획이든 도시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재생 사업이든 간에 한 개의 부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농림부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환경부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숨어있는 그런 어떤 그 사업, 여기서는 사업이 구상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국비로 연결시켜서 사업의 탄력성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이 이제 준공업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상업 지역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제1 바이오밸리, 제2 바이오밸리 하는데 한번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제 주거 지역의 30만 평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요 중심으로 이제 LH공사가 필요하면 들어올 텐데요. 인구는 줄지만은 또 오히려 이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굴뚝에서 연기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산업 입지 및 교육에 관한 법률상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이라든가 또는 문화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그 첨단의 그런 IT 산업이라든가 BT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용적과 건폐율을 더 높이면서 밀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7만에서 8만 평 정도로 해서 계속 공모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제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연계해서 뭐 단지 주거 지역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이와 같은 사업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정말 한 가지 이렇게 오늘 좀 토론해서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근린 재생형 도심 재생 사업으로 일단 마중물을 붓는 그 사업을 정말 우리 여기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이번에 반드시 좀 신청을 해서 우리 제천이 당선이 되면 하나의 이 장락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좀 해주셨습니다.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서 여러분께 강조하면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 사업하고 같이 함께 맞물려서 100억 정도의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 당연한 말씀이고 제천시에는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관주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관주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협심해서 활동가를 선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마을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를 협의해서 시에다가 의뢰를 하고 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지, 예전처럼 관주도에 의해서 여기 도로 닦고 여기는 뭐 세우고 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활동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을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활동가,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활동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계획이 이제 거긴 생산 녹지라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또 이 박사님이 도시수거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얼만큼 타당성이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좋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건 국가적인 시책으로 나오는 거니까 재빨리 기회를 잡아서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이 박사님은 이제 앞에 권태호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주 조목조목 요약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로어에 있는 여기 이제 청중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듣는데 뭐 의견이 굉장히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의견을 질문 또는 의견을 짤막하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가 준비됐나요? 자, 먼저 마시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동에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저는 의암동에 살고 있는 이상학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도 폐철도 부지 관계만 좀 분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폐철도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장락권 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 그 4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그쪽이 상당히 황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그 지금 남대천 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그 폐철도는 꼭 숲길이나 시민 산책로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4차선도 현재 가로수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만들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실제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무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철도가 개설된 이후에 마을이 단절됐고 그 후에 석탄차, 디젤차 굉장한 내연을 뿜으면서 다녔습니다. 또한 동네가 분리됐고요. 물론 뭐 기정소리 때문에 아이들을 좀 많이 낳는 그런 효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만 일단 많은 생활의 불편을 줬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책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7개 자치단체의 폐철도 개발 관계를 살펴봤습니다만 거의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라든가 광역시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광역단체나 국가에서 사실상 시설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폐철도 사례 7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거는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폐철도 구간과 그 다음에 그 도심 폐쇄 구간을 포함해서 거버넌스로 그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명칭은 푸른 공원 조성이죠. 공공을 위한 푸른 조성을 만들어서 2012년에 국토부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제천시에서도 3만 초록길을 이거를 보고 벤치마킹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포항시, 그 다음에 인천 남구, 숭이동과 문정동 사이, 그 다음에 용산구,
문정역 이런 곳에서는 다그 폐출도 구간을 자전거 길이나 숲길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구간 자체가 우리 제천시도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짧은 거는 도로와의 거리가 20m, 한 17m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또 긴 거리는 상당히 한 50m씩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는 도로와 아주 짧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실제 그 14.3km가 송악면 입성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시 구간은 한 3분의 1 구간 정도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이용하려면 시민들이 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나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녹색 벨트를 만들어서 도시 기관, 근린 기관을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창환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지금 이제 시민 산책로를 철도 부지를 시민 산책로로 변경시키는 데 대한 안을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시청에서 나와 계신 공무원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검토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아마 정책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아마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요. 아마 다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른 분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의 강현상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그 장락쪽 철도 이설에 따른 그 동부지역 그 발전 토론회에 아주 지역과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구에서 또 제가 도시계획에 특별히 또 관심도 있고 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권태호 교수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제천시의 사실 방사선형 구조로 발전해야 될 도심 개발을 가로막았던 장락성 철도가 이설되면서 이제 균형 발전의 호기를 잡혔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태성 부지의 이용 방안만을 놓고선 토론에서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도심을 관통하던 철도가 이 국비를 순수하게 사용해갖고 철도를 이선한 경우가 그게 전국적으로 아까 권태호 교수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사실 많지 않고 제천이 최초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4.3km의 철도 구간이 사실은 일부 구간만 도심에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도심 안쪽 녹지, 자연 녹지 지역에 이 철도 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이 있고 자연 녹지가 있고 그 옆에 생산 녹지가 있고 산지가 있게 이렇게 동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일이지 순수하게 현재 폐선 철도 부지만을 가지고 뭐 산책로를 쓰겠다, 자전거 도로를 쓰겠다는 쪽으로 이 사용 방안을 제시한다 해도 사실은 이 사용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하고요. 두 번째로 먼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락성 철도 이설이 2012년, 13년에 완공이 될 거라는 것은 아마 공사 초기부터 예정돼 있었고 예상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간 보통 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도시계획에 따른 어떤 지역 발전은 오랜 기간이 걸림에 불구하고 사실 우리 제천시가 2015년도에 정비하는 일반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전혀 도로망만 몇 군데 손이 돼 있지 현재 이쪽 쪽으로 전혀 아무런 그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쉽다고 저희 주민으로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도심의 폐선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폐선부지만을 놓고 사용방을 찾아보는 것은 절대 이 오늘 토론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북권에 지금 대표하시는 우리 강성원 회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동북권 신백 부학동 쪽 주민들, 장락동 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지금 불편한 부분이 주거지역 확대입니다. 주거지역 확대. 두 번째는 주거지역이 부족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여론입니다. 그분들이 여태까지 기다렸을 때는 장락선 철도가 이선되고 나서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또 그런 일은 주민들 편의 시설에 따라서 들어올 것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시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 지역은 어떤 개인적으로 주거지역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이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도로다. 여기는 뭐 자연녹지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 지구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뭐 가령 LH 주택공사나 아니면 우리 충청도의 개발공사 등 여러 가지 공영사업자를 이용한 전체적인 단위 지구 개발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우리 제천시의 도시계획이 선행된다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시행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면서요. 우리 그 태선 지역, 동부 지역은 거의 대부분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지역은 뭐 패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구 지정을 통한 계획 없이는 생산관리 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송강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LH 주택공사가 복합적인 어떤 주거지역의 확대 또는 주택지의 공급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복합적으로 넓게 개발을 해줬을 경우에 이쪽 동부지역 발전은 훨씬 더 발전이 앞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제안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제안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제천이 태백권에 있는 상업지역으로 여태까지 명명을 이어갖고 왔는데 지금 태백권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광산 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권의 배후 중심 도시로서 38번 국도 5의 대체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동부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사실 어떤 주거지역을 일부 개발을 해주면 정선 태백 지역의 주거 배후 도시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우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제3바이오밸리로 완암산업단지 저기 지금 지구지정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지정은 10년 단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결국은 분양으로 이어지는데 저희도 그 동부지역의 산지를 제3 바이오밸리 다음에 산업단지 후보지역으로 한번 분류를 해서 산지 개발을 한번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제천 동부지역의 발전으로 빨리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북도 강영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폐선부지만 뭐 개발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시가 제천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또 철도가 끝난 지가 얼마 됐는데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그 주거지역의 확대인데 그 태백권을 중심으로 한 배후 도시로서의 신백동 그 지역이 굉장히 최적지다라는 것을 제안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개발되기 위해서는 LH공사와 같은 그런 기관이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복합도시 형태의 개발이 좀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안 과장님이 먼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그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 말씀 듣겠습니다. 어디 누구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 협의장님도 아주 계시는데, 그 수의 공영사통장 우승입니다. 저는 아까 이경기 영수석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생 우리 그 사업을 하면 주민이 협의를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쪽 지역에는요, 철길에 송강호 의원님이 철쭉을 조합동하고 공인당 따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도 못 써놓고 저쪽도 놓고 아주 지역이 나쁜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데는 예를 들어 충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약 10km, 12km 가면은 IC가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있는데 제천도 앞으로 그 동서 고속도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제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남대천이라고 있습니다. 남대천 IT가 있는데 이왕에 그 도로가 난다면 동대천 IT를 조합공을 만들어서 차제에는 거기는 대천의 거대한 물류기지가 되었더라면 제 생각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보면 길이 우선 뚫어야지 발전이 되지 길도 안 뚫어지는데 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 대천시 과장님께서 큰 밑그림을 그려서 고속도로가 동서로 가신다면 제가 원컨대 톨게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큰 물류기지가 한번 생겼다면 아마 지속적으로 여기서 점점 나가면서 지역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저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해요. 선생님 전화 말씀하실 때 제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전화를 기억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중요한 그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남대천 IC 그리고 또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도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그래서 남대천 IC를 중심 분리기지로 좀 채택하셔야 하는. 남대천 IC를 만들어서 남대천 IC는 있는데 도로가 난다면 동대천 IC도 만들어서 물류기지를 만들어야 하시는 네. 굉장히 원대한 계획이신데, 하여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다 듣고, 이렇게 수렴해 하는 것이 이 토론의 목적이니까, 아주 확실한데요. 정말 그 철도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게 손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이거 유념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 토론회가 그런 여태까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 보는 것 아니면 경제적인 이제 불이익 이런 것 또는 소외된 것 이런 것을 이제 좀 이제서야 회복하는 그런 것을 첫 걸음을 뛰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태우 교수님이 이제 좀 발제를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바로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발제에 대한 발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고 했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하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자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 플로어에서도 여러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다 제가 요약 정리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요. 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봤을 때 조금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동부 지역 문제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큰 그 틀 속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도시정책 방향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싫든 좋든 간에 그동안에 40-50년 이상을 유지해오던 국민주택기금 명칭조차 국민주택 도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규 개발, 재건축 개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방도시에서는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자살골이에요. 앞으로는 지어놓은 건축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정 안 돼서 40년, 50년 가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부수고 새롭게 신축해야지요. 그렇지만 멀쩡한 건물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겠다고 딱지를 받아보겠다고 재건축을 해서 원주민을 내쫓고 하는 수도권의 비극들을 보십시오. 저것을 지방도시가 답습해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토론에 나온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뚜렷하지 않습니까? 제천시청 옆에 서쪽, 북쪽에 청정동 쪽, 남쪽에 강제지구, 이제 남아있는 건 동부지역입니다. 이 지역마저 외연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그야말로 송강호 말씀대로 대책 없이 만들고 외연적으로 자꾸 확산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은 인구가 20만, 30만 성장한다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라도 춤이라도 추겠는데요. 대단히 죄송한데 그럴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재생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제가 이 동북권 문제를 한번 바라봤으면 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의 정책이다. 지금까지 시가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해온 방식이 있습니다. 안대중 과장님 계시지만 그 방식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거나 버리고서 재생적으로 확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쪽에서 서서히 검토를 해가시는 것이 맞을 텐데, 다만 시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일관성이나 시가 갖고 있는 재생부서라든지 지역개발부서라든지 건축부서 부서 간의 어떤 협업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재생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동북권에 대해서 저기 토론자님들께서 재생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이 사업, 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9개 동에 대해서 도시재생계획들을 지역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쇠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진단해서 그 진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백동이 1순위가 될 것 같으면 신청할 수 있죠. 그렇지만 순위에서 떨어지면 그 신청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칫 재생지역으로서 선도지역으로 선정해서 국토부에서 돈만 받으면 100억이 떨어진다. 그 100억이 아닙니다. 최대 액수가 100억이고요. 국가보유액은 50%로 되어 있고, 사업지구별로 그것이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안이에요. 다만 신백동 지역, 동북권 지역이 도시 쇠퇴 진단에서 만약에 쇠퇴할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명동 지역이라든지 독립초등학교 지구라든지 시장지구라든지 남천동이라든지 교동지구라든지 이런 쪽하고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지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0억에 대한 오해는 없으셔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재생 차원에서 앞으로 제천시의 도시개발을 바라볼 시점이 되었다는 게 제 발표의 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도 해주시고요. 지금 다 패널들의 의견, 또 플로어의 의견 이렇게 들으시고 개발에 대한 우려감도 좀 피력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이 컴팩시티하고 생태도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해주셨습니다. 컴팩시티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중심 기능이 살아있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런 쪽의 것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의견을 질문 또는 의견을 듣고 이 토론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의견 주시면 듣겠습니다. 네. 장락방 주민 김명호입니다. 우선 권태우 교수님께서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도심 재생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에서 어렵지만 대규모 개발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신백동에 제가 알고는 이제 도심 재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주택단지들이 모여서 그 낙후된 주택을 개량하고 이런 측면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백동 지역은 지금 나대지, 그러니까 논밭이 있는 부분을 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혹시 도심 재생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손서원 부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예. 지금 질문을 하신 김영수 팀장님은 시청에서 안 과장님 바로 밑에서 아주 꼼꼼하게 이름난 전략가이십니다. 이제 일단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 교수님이나 제가 하겠습니다. 가능하고요. 그 대신 이제 재생의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전략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 활성화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에 몇 개의 블럭이나 적당한 그 양의 어떤 토지를 요거를 전략 활성화 지구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거는 그냥 동의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는 그냥
그냥 논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은 이전 적지, 철도가 이설되는 땅 아닙니까 지금? 그 이전 적지와의 어떤 그 연계성 부분을 하면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철도를 이렇게 좀 바꾸겠다, 재생시키겠다, 철도 부지를 이런 컨셉을 잡아가면 청주시의 연수대도장도 물론 건물이 오래됐고 해서 재생의 프로그램에 걸맞긴 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활성화 계획에 접근하려면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5년 동안 연속으로 쇠퇴한 지역, 줄어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체, 그러니까 공장 수가 줄어든 경우 아니면 노후 건축물이 줄어든 경우 이런 경우에 원칙들이 있는데 그 땅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전 적지와 또 땅과 연계시켜서 같이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으로는 그 픽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못 가봐서 그것만 딱 논밭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불가능하고요. 그 주변에 여타 있는 그 부지와 함께 신청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적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 지역에도 상당히 좀 있고 빈터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농지 같은 경우 생산 지지요. 농지는 그것만 갖고서는 힘들고 대부분 해선부지가 지금 아까 전에 도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가 도시지역 내에 기개발된 지역 내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충 녹지를 지나서 교외 쪽으로 가는 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근린재생형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고요. 지금 이설되기 전 철로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서부 지역 부분에 일부 조금 황폐화됐다 그럴까, 노후화됐다 그럴까 하는 지역들, 주목 지역들을 중심으로 있어요, 노선형으로. 그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산 녹지라든지 자연 녹지를 넣어서 근린재생형으로 간다든지 경제기반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하시려고요?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이제 주셨는데요. 지금 우선 도시 재생을 반드시 거기 도시 철도 부지를 다시 개발하는데 반드시 거기다가 결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철도 부지의 서부 지역은 이미 도시 시가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지만 생산 녹지 지역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또 좀 다른 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을 좀 빠진 것 같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재생 프로그램뿐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국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산책로 같은 경우는 일단 시드머니가 있어야지만 그 땅에 대한 어떤 산책로도 만들고 조성도 할 그러면 문화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잘 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당첨되면 100억씩 정도 나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조 관련 공모사업도 한 건당 약 100억 정도 지원해주고요. 이런 것들 또 읍면동 종합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에 지원하면 한 100억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로 꼭 재생과 유사한 것들에 줄 수 있는 국가지원 사업들이 많다. 그러니까 큰 틀에 대단히 사업은 좀 차체 여건이 좀 접어두고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재생사업으로 지원해서 시드머니를 좀 받아서 지역 발전에 좀 매개체 역할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재생사업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아니더라도 문화관광부, 농수산부 등등의 이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시면 그걸 받아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요. 그 중에는 또 굉장히 시장님을 비롯한 기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경청을 해주셔서 아주 뜻깊은 토론회가 됐습니다. 오늘도 장락철도 이설에 따른 동부지역 발전 토론회는 이렇게 해서 플로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원님들을 포함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폭넓게 개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시정에 반영돼가지고 의원님들이 아마 이런 걸 다 듣고 또 의회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라든가 그 정책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것 여기서 논의했던 것들이 뭐 일부는 뭐 그렇지 못하지만 일부는 아젠다로 형성돼서 분명히 그 제천 시정에 반영되도록 반영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늦게까지 경청해 주시고 의견까지 개진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또 패널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